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7월 13일 이민멘토의 주식 레벨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전에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시장이 참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하락은 하는 거는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변동성이 너무 크고 특히나 좀 이유가 없는 하락이 많이 나온다라는 거를 저만 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건가요? 상당히 좀 받아들이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보통은 시장이 뭐 빠지면은 뭐 빠질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뭐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뭐 이렇게 흥분을 잘 안 하는 스타일인데 확실히 6월 달 그리고 7월 달 전체적으로 좀 시장에 이유 없는 변동성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혹자는 시장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떨어질 때도 급하게 떨어지는 거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반도체 중심의 시장이 특히나 그 반도체 산업이 굉장히 실적 숫자가 잘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처럼 이렇게 빠지는 게 맞는가? 라는 게 이유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 게 더 답답할 뿐이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시장이 빠지는 이유가 명확치 않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의 반등도 찾아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더군다나 오늘 오전에, 그러니까 한 10시 전까지만 해도 시장의 분위기는 괜찮았습니다. 실제로 코스닥은 플러스권이었고요. 코스피는 삼성전자는 시장을 지켜줬고 SK하이닉스만 빠지는 그림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투매가 투매를 불러오다 보니까 시장이 점점 더 밀리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다. 그래서 결국에는 코스피가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됐고 7월 달에만 벌써 오늘이 13일이니까요. 3주 만에 7월 달에 2회나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됐고 저는 좀 답답한 게 시장이 변동성이 커진 이유가 비단 반도체라기보다는 역시나 레버리지 ETF의 상장 이후로 시장은 계속해서 변동성이 커지는 건 명확하죠. 5월 27일 날 상장을 하고 6월 달에 서킷 브레이커 5회 발동, 7월 달에 2회 발동, 6월 달에 5회 발동, 7월 달에 2회 발동. 앞으로 변동성은 훨씬 더 커질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를 지금 이 시장을 운영하고 있는 금융당국이나 이런 데서 어느 정도 빠르게 좀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거의 2달 가까이 조금 있으면 2달이죠. 2달 가까이 이 문제를 방치만 하고 있다라는 건 좀 이해가 많이 안 갑니다. 자, SK하이닉스가 현재 지금 마이너스 몇 프로죠? 자, 지금 확인해 볼게요. 제가 지금 시간 기준 한 3시 정도 됐는데 SK하이닉스가 제가 들어올 때만 해도 마이너스 13%거든요. 예, 지금 현재도 마이너스 13% 하락을 했습니다. ADR은 플러스 13%인데 참 의아하죠. 일단은 SK하이닉스가 하락된 이유를 찾아보자고요. 제가 봤을 땐 장 초반에 SK하이닉스가 빠졌을 때는 어떤 느낌이냐면 ADR이 상장이 성공적으로 됐어요. 실제로 ADR 상장이 안 좋게 돼가지고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ADR 상장이 성공적으로 됐습니다. 됐는데 이제 단기적으로 ADR 상장이 성공된 걸 보고 세론으로 단기적인 매도가 좀 나올 수는 있었어요. 그래서 오전부터 하이닉스가 저는 상승으로 시작할 줄 알았지만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이게 초반부터 외국인들이 막 팔진 않았거든요. 예, 초반에는 외국인이 팔지 않았어요. 외국인의 수급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5% 6% 계속해서 쭈쭈쭈쭈 빠지다 보니까 이제 일반 개인 투자자들도 뭐 오늘 전체적으로 SK하이닉스는 개인 투자자의 매수가 좀 들어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시장에 이제 들어오신 분들은 야 뭐 있나 보다 하면서 같이 또 투매에 동참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또 파는 세력이 많아지다 보니까 10%가량 또 빠지는 거죠. 10%가량 빠지니까 또 어떻게 되는 거죠? 레버리지 ETF에 담으셨던 분들이 또 던지기 시작합니다. 예, 그분들은 이제 예를 들어 하락폭이 더 크니까 무서워서 그러면 SK하이닉스 본주에도 또 영향이 가겠고
그러다가 2시가 지나고 11시 지나고 나서부터 신용 반대 매매가 또 출회되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개인들의 마진콜 느낌도 좀 나거든요. 왜냐면 현재 SK 하이닉스만 매수한 건 아니겠지만 전체적으로 주식을 매수하려고 들어온 개인 투자자들이 본인의 돈에 플러스 뭐 은행 담보대출이라든지 아니면 신용카드론, 요즘엔 카드론에 또 성행을 많이 하거든요. 그쪽에 대해서 돈을 갚으라고 문자가 오니까 하이닉스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겁이 나서 거기 마진콜로 그 돈을 갚아야 되니까 팔고서 좀 떨어지는 느낌이 난다. 그래서 사실은 SK 하이닉스가 오늘 이렇게 떨어진 거는 어느 쪽으로 보나 좀 크게 이해는 좀 안 간다 라는 생각을 하고요. 하이닉스가 떨어지면서 오늘 삼성전자가 어떻게 되고 있죠? 삼성전자도 8%가량 같이 빠지고 있다는 건 조금 받아들이기 좀 쉽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외국인들이 지금 하이닉스의 매도에 좀 많이 몰리고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제가 시장이 종료되고 뭐 한 이따 저녁 때쯤이야 좀 어느 정도의 뭐랄까요,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외국인들이 전체적으로 매도를 막 공격적으로 하고 있진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많이 빠진다라는 건 결국에는 투매가 투매를 좀 불러일으키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자, 서킷 브레이커 걸렸고요. SK 하이닉스가 오늘 시장을 전체적으로 멱살을 잡고 올려주는 게 아니라 바지끄레기를 잡고 밑으로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냉철하게 생각해야 될 건 하이닉스가 오늘 왜 빠지냐는 거예요. 하이닉스가 ADR 상장을 실패를 했나요? 아니죠. ADR 상장 꽤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물론 오늘 미국장의 ADR은 또 빠질 겁니다. 일단 장 초반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빠졌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ADR은 어찌됐던 간에 금요일날 꽤 좋은 시그널을 보내줬고, 더군다나 거기 이제 그 하이닉스의 최태원 그 회장님이 얘기하시는 건 미국 시장에도 미국에다가도 투자를 할 것이고 앞으로 5년 동안 반도체 메모리 수요가 아직도 버겁다라는 식으로 굉장히 좋은 얘기를 많이 했고요. 그럼 보시면 결국에는 이제 오늘 하이닉스 매도가 또 한국투자증권에서 나온 이익 전망치 하향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나올 수 있죠. 모든 리포트나 애널리스트들은 저는 지금처럼 나와진 대로 본인들의 생각을 말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런 사람이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하이닉스가 빠지는 게 비단 하향 리포트만 때문일 것인가 라는 건 또 아니거든요. 하향 리포트라는 건 영업이익률이 9% 정도 빠진다라는 거지 실제로 돈을 못 버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오늘의 하락은 굉장히 과하다 또. 그러니까 저번 주 초반이랑 이번 주 초반이랑 또 다를 게 없다. 저는 좀 이게 안타깝습니다. 왜냐면 금요일날 시장이 꽤 좋은 상태로 마무리가 됐고, 오늘도 시장 초반부터 만약에 빠지기 시작했으면 제가 할 말이 없거든요. 근데 시장 초반에는 분위기가 좋았잖아요, 여러분들. 하이닉스만 세론으로 좀 빠졌고 삼성전자도 양봉, 거기에 따른 반도체 장비주들은 오늘도 10% 20%씩 쭉쭉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게 맞다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시장이 올라가는 게 무조건 맞다라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팹을 늘려야 되고 반도체 공장을 더 지어야 되는 상황에서 주식이 빠지는 건 수급의 이유밖에 없다. 그래서 그 하락의 중심은 레버리지 ETF가 너무나 지금 안 좋은 영향을 너무나 많이 주고 있다. 그게 너무 아쉽다. 예, 그게 아마 여러분들 많이 공감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이제 상승을 외쳐서 이제 여러분들이 힘드실 수도 있지만 여전히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예, 이해가 안 갈 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제 말을 들으시고 안 들으시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뭐 이제는 나 빠질 것 같아. 매도하고 이제는 시장에서 좀 쉬었다 와야겠다 라는 것도 저는 인정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조차도 매수와 매도가 납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저는 그냥 저를 빙의해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따로 제가 개인 투자를 하진 않고 있지만 제가 만약에 반도체 종목을 지금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빠지는 이유가 저를 납득할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수급이 정상화가 될 때까지 오히려 기다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정리 드릴게요. 그래서 명확하게 오늘이 빠지는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을 못 드려서 참 죄송합니다. 그 정도로 시장의 내용이 너무 산만해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오늘 6월달 TSMC 실적 발표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았는데 6월달에도 TSMC의 매출이 성장했다라는 건 여전히 시장의 전체적인 꾸며진 이런 배경은 단단한데 왜 이렇게까지 빼는 것인가 라는 게 나중 되면은 좀 알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장이 상승 추세였다가 하락 추세로 되는 요인은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금리를 인상하면 시장은 하향 추세를 보입니다.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금리를 인상하는 건 미국 기준이에요. 우리나라 금리 인상, 일본 금리 인상 이런 거는 시장에 잠시 충격을 줄 수 있을지언정 하락을 주도하지 못합니다. 근데 미국 시장, 미국 연준 금리 인상할 확률은 제가 봤을 때 적어 보이거든요. 그럼 금리 인상은 그렇다 쳐요. 악재가 아닙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기업들의 펀더멘탈이 무너지면서 영업이익이 쪼그라들면 시장은 하향 추세입니다. 근데 보시면 삼성전자 전분기보다 돈을 훨씬 많이 벌고 있죠. SK하이닉스 실적의 하향 리포트만 나왔을 뿐 아직 실적이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향 리포트를 맞으니까 5% 3% 빠지게 지금 13%나 빠지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제가 보는 시장 하향의 신호는 유동성이 줄어들 때,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줄어들 때인데, 이거는 최근에 거래대금이 좀 줄어들고 있죠. 실제로 증시 예탁금도 좀 줄어들고 있다는 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악재는 맞습니다. 이건 악재가 아니라고 얘기는 안 드릴게요. 다만 전제 조건인 기업의 펀더멘털이 무너지지 않았고 금리 인상 기조도 없기 때문에 이 증시 예탁 자금은 언제라도 다시 또 들어올 수 있어서 전체적인 이유를 얘가 다 잡아먹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오늘 시장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하락하는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을 하고, 너무 이거에 대해서 이유를 알려고 스트레스를 받지도 않을 겁니다. 그냥 저는 하락을 받아들이고요. 다만 지금 시장에서 추가 매수를 성급하게 하거나 하지는 않겠죠. 저는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그렇게 못할 겁니다. 근데 저는 여전히 하이닉스, 삼성전자 다시 들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 그에 따른 숫자도 충분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겁먹지 마셔라 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하락은 굉장히 과하고 이유가 없는 하락이다 라고 정리 드리면서요. 일단 여러분들 오늘 정말 많이 힘드셨을 텐데요. 절대 시장에 이렇게 놀아나지 마시고요. 그리고 너무 이렇게 내가 좋지 않다고 좋지 않은 뉴스만 좀 찾아보진 마세요. 지금은 섣부른 판단과 이렇게 많은 매수 매도를 하는 것보다는 일단 시장이 지금 굉장히 비정상적이잖아요. 이런 변동성이 조금 완화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정리 드리면서 끝으로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요.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